네, 평복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응답하라 이재명 윤영선 후보라는 제목으로 할 텐데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우리 평복TV의 단골이시죠. 이 차장님 모시고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선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또 하나의 빅매치가 만들어졌죠. 송영길 이제 전 의원 이제 서울시장 후보죠. 그렇죠. 네. 그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보궐선거 자리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뭐 워낙 이제 개항과 이 민주당이 강세인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전국적인 인지도 때문에 선거가 이제 큰 쟁점 없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지금 좀 여론조사가 좀 심상치 않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여론조사에서는 윤영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이기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오늘 지역에 이제 경인일보, 기후일보 쪽에서 이제 여론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거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윤영선 후보가 약간 앞서고 있는 거 0.3%에서 5% 이 사이 차이로 이제 앞서고 있는 걸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는 좀 이렇게 다 해석은 다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거에 대한 거는 또 한 시민단체에서 이제 선거법으로 이제 고발하겠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미 이제 발표도 한 바가 있고 오늘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하고 이제 지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존중을 한다. 그리고 이제 겸허하게 선거에 임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뭐 선거에 뭐 결정적으로 영향이나 뭐 똑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은 분위기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론이냐 아니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론이냐 해서 그렇죠. 현재는 네. 이제 국정 안정론 쪽에 조금 힘이 실리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개항을 선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텐데 뭐 개항 보궐선거 준비하면서 출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로 자기가 일꾼이다 이야기가 되고 그렇죠.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 보면은 뭐 어떤 정책 대결이라기보다는 양당의 어떤 정치 쟁점화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천 평화국지원대에서 인천 지역의 과제 11개와 그리고 개항의 과제 2개를 현안 질의를 좀 공개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는데 답변을 할까요? 어떨까요? 네. 답변이 하겠죠. 설마 이제 네. 지역의 관심사들의 내용들을 이제 담았기 때문에 후보들이 답변을 안 한 경우는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 답변이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내용이 나올지 아니면은 좀 그 두리뭉실하게 나올지 이런 게 좀 기대할 만하고요. 네. 어떻든 지난주 토요일 날 각 캠프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에 주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11개 과제 그리고 개항에 주요하게 생각하는 2개의 과제를 이제 제안을 했고요. 수요일까지 답변이 오면은 그 결과를 이제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개항 유권자들의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으로 또 네, 해서, 또 네. 방송이나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11개 과제는 이제 자료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개를 다 하나씩 훑어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쟁점이 되는 몇 가지만 좀 훑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 첫 번째로 수도권 메리츠 관련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수도권 메리트 얘기를 처음 하게 될 텐데요. 이제 11개 과제를 선정했던 거는 그동안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인천 지역이 꼭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었어요. 지역의 이제 수도권에서 있었던 갈등 해결의 문제 지점도 있고, 그리고 타 지역과의 어떤 정책적인 쟁점이 되어진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인천 지역에서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이면 꼭 이것을 제도화하거나 국정과제로 제안을 하거나 하는 내용들을 여러 개를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된 겁니다. 저희가 질문을 수도권 매립지 25년 종료 및 친환경 자체 매립지 추진 이렇게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렇게 물어봤던 거는 수도권 매립지는 경기, 서울, 인천 이렇게 세 군데가 다 쓰고 있잖아요. 최근에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도 인천 자체 매립지는 인천에서 쓰고 경기도는 파주에서 이제 연구 결과된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큰 이제 파장이 일었는데, 그런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특히 대선 시절 때는 이거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천 지역 국회의원을 출마하는 것만큼 이 입장이 어떤 건지 첫 번째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서해오도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제안을 했어요. 예, 이건 뭐 다른 지역하고 쟁점보다는 인천 지역의 어떤 평화 안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두 후보가 공동으로 이제 답변을 똑같이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는 서해평화협력청 문제입니다. 지난 그 지방선거 시절에 인천 지역에 박남춘 시장 전 시장 대표 1호 공약이 서해평화협력청이었거든요. 이것이 그 계양구의 국회의원이었던 송영길 의원이 전 의원이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행정 개편 법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안 다뤄졌어요. 그럼 이 서해평화협력청에 대해서 그 송영길 전 의원이 낸 만큼 그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가질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한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서해평화협력청에 대한 거, 그리고 영흥석탄 화력에 대한 문제도. 네, 영흥석탄 화력도 수도권 매립지와 약간 비슷한 어떤 뭐 쟁점들이 있는데요. 영흥석탄 화력에서 만들어진 전력 생산을 인천에서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경기에 대한 전력에 대한 대책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쟁점이 살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 거는 영흥석탄 화력에 대한 1에서 6호기에 대한 조기 폐쇄에 대한 입장과, 그리고 탄소 중립과 영흥석탄 화력 조기 폐쇄를 위한 수도권 국회의원들 간에 공동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연석회의를 꼭 만들어라. 이런 제안을 저희가 한번 이번에 해봤습니다. 다음 쟁점으로 타 지역과 어떤 쟁점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 인천국제공항 주변 항공 MRO 및 공항 경제 활성화 추진에 대한 정책 관련해서. MRO 문제는 인천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인천 지역의 발전, 그리고 인천공항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국가 정책이 지원이 필요한 건데, 전에부터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지원을 하고 싶어 했는데 경남 사천 지역하고 쟁점이 되어져 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MRO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약간의 정치 쟁점이 있기 때문에 좀 발목이 잡혀져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MRO 정책과 관련돼서 각 지역의 특색성을 살려가지고 지원을 하자라고 이제 이미 결정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을 연속선상에서 계속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지원을 할 건지, 그리고 국회에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화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되는 겁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지역 사회에서 공항과 관련돼 가지고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공항 경제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MRO를 확장시켜서 이제 공항들이 그 공항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통합해가지고 발전을 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법안들을 지역에서 논의했고, 이것을 이제 곧 제출을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 경제권과 관련된 정책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 및 윤영선 후보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찬성을 할 건지 같이 추진할 건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같이 해봤습니다. 가칭공항경제권 특별법. 네, 맞습니다. 이네요. 그리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이제 항공 MRO 단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국책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네.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코로나 시기 때문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공공의료 대책 관련해서 네. 공공의료 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감염병 전문병원인데요. 인천 지역이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계속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렇죠. 인천 지역 이번에 이제 시장 후보로 나왔던 분들도 인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치돼야 된다. 필요하다. 이것이 뭐 다른 지역과 경쟁이 아니라 인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인천 지역에 반드시 설립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고민이 되는 겁니다. 특히 그리고 인천 지역에 공공의료에 대한 인력을 만드는 게 굉장히 과제인데 인천 대학교를 비롯해가지고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법안을 추진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안을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 이제 보궐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가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공공의료 대책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인천 지역 사법주권 확보랑 다당제 실현 정치개혁 과제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사법주권에 대한 것도 해사법원 인천 본원을 유치하자고 하는 저희 주장이고요. 그리고 인천 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이미 이제 국회에 현 국회의원들 제출을 했는데 이것이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설치 법안 추진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특히 해사법원에 대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후보 시절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공약까지는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부산에 할지 인천에 할지 결정을 못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나 윤영선 후보가 과연 해사법원 인천 본원 설치에 대한 입장이 어떤 건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 제안한 것은 정치개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야 후보의 입장이 굉장히 갈라질 것 같은데 대통령이나 기초단체장 선거의 결선투표제라든지 지방의회, 특히 이제 광역과 기초의회의 다당제 실현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선거 정치개혁과 관련된 얘기들을 물어봤습니다. 네, 이 지역의 11개 과제 답변하는데 각 후보님들이 좀 머리가 좀 아프시겠어요? 아프겠죠. 이게 보궐선거가 갑자기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네. 두 후보가 이제 갑자기 이제 선거에 임했기 때문에 아마 그 선거 캠프에서도 이 11개 과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후보들이 답변하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성실하게 답변을 저희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일에 답변이 오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훑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계양 지역에 지금까지 인천 지역의 11대 과제를 좀 살펴봤다고 하면은 이제 계양에 해당하는 2대 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계양산 시민공원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양산 시민공원 문제는 이제 롯데그룹하고 이제 관련된 오래된 문제죠. 문제였죠. 예전에 한 송영길 시장 때부터 네. 이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송영길 시장 때 민관이 공동으로 계양산에 시민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이제 확정을 지었죠. 여러 가지 법적인 다툼 끝에서도 이게 시민공원 조성하기 결정이 됐는데 그동안 진행이 잘 안 됐어요. 그러게요. 지금 예. 2012년에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된 거죠. 저희도 이제 결정을 했더라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네. 부지가 어차피 롯데 롯데 부지고 거죠. 네. 이것을 이제 시민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 문제가 많이 들어서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천시 자체적으로 추진을 계속 하다가 이제 송영길 후보가 지난번에 송영길 전 의원이 출마할 때 이것을 시민공원보다는 이제 수목공원의 어떤 형태, 수익성이 발생하는 형태를 좀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번 큰 쟁점이 돼 있었고 이 시민공원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한 결론도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보들이 계양산을 주변으로 한 지역에 출마한 후보이기 때문에 시민공원을 친환경 자연시민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 어떤 건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시민들과 약속이 좀 하루빨리 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네요. 너무 오래된 문제라. 그리고 다음은 이제 쓰레기 문제가 계속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네. 그럼 계양구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네.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어차피 이제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인천도 자체 친환경 매립지를 만들겠다고 했고, 이제 서울, 경기나 그 지역도 자체 친환경 매립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친환경 매립지라고 하는 거는 생활 쓰레기를 이제 소각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생활 쓰레기를 소각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소각장이 있어야 되는데, 계양 지역에 있는 이제 소각 시설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부천에 있는 대장동 지역을 소각장으로 이용하고 싶다, 이용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역 후보들은 계속 해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재명 후보나 윤영선 후보도 입장이 똑같은 건지, 이것을 이제 경기도 지역이나 부천 지역하고 어떻게 협의해 가서 해결할 건지, 이런 것이 이번 질문지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 지역의 11대 과제와 계양 지역의 2개 과제를 제안한 상황이고,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다음에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마찬가지로 계양에 대한 선거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양 당의 어떤 대결만이 아니라 정책 대결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무튼 두 후보가 답변을 빨리 해주길 기다리고요. 두 후보의 답변이 오면은 유권자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이것이 계양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의 근거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정책 대결의 성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